우리 학교 대운동장 축구장 잔디 상태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그 원인을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교내 카페 3곳의 메뉴 및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배경과 조정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JBS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제53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째 주 JBS 헤드라인의 이재환입니다. 3월,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태동하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대학에도 변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JBS 헤드라인은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해야만 할 것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의 상태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미 많은 학우들이 인조잔디의 상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교 대운동장 축구장의 잔디 상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운동장 축구장은 2010년 5월에 기존의 흙운동장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탈바꿈한 뒤 약 6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환경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공 후 관리에 따라 인조잔디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유지 관리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인조잔디 운동장을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인 충진제에 대한 관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영향을 줌으로 인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충진제는 잔디가 짧아 사람을 단단히 지탱하기 어려운 인조잔디 운동장을 푹신하게 만들기 위해 뿌리는 고무 재질의 물질입니다. 즉, 충진제는 인조잔디 운동장에서의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인조잔디 유지관리 권고사항에 의하면 충진제가 고르게 퍼지도록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솔질을 할 것, 충진제가 소실된 부분은 닳기 전에 신속하게 채워줄 것을 최소한의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인조잔디 유지관리 내역을 살펴보면 약 1년을 주기로 충진제 보충과 인조잔디 길이 및 상태 유지 작업을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2015년에는 인조잔디 보수 계획을 세우다 결국 그 해에 유지관리 작업을 못하게 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학교의 인조잔디 유지관리가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대운동장 축구장은 잔디가 심하게 눌리고 충진제는 끊임없이 소실되면서 사람을 지탱해주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심지어 운동 중 미끄러지는 일이 빈번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우들은 잔디의 미끄러움에 의한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실제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는 등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학우들이 대운동장 축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캠퍼스로 나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과 선배가 축구하다가 미끄러지셔서 무릎 다치셔서 응급 실려가셨어요. 119 타고.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개선해야 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상처가 좀 심하게 생겼죠. 아무래도 개선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들은 것도 있고 저 또한 많이 미끄러워서 다칠 뻔한 적이 많았어요. 네,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학우들은 우리 학교 대운동장의 잔디 상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JBS에서 우리 학교 학우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운동장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 96.5%인 193명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188명이 부상을 입거나 입을 뻔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대운동장 축구장의 잔디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7.5%인 195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축구장을 이용하는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0월 전 총학생회 측은 서울시립대 광장을 통해 학교 측이 17년도 인조잔디의 전체적인 개보수를 위한 계획 및 예산을 검토 중에 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조잔디 개보수에 대한 계획 및 예산이 검토에 그치지 않고 수립되었는지,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운동장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알고 있는지 체육관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얘기는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제가 전공 수업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그 운동장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을 느껴서 건의도 해본 적이 있었고 관심이 많아서
일단은 학교 측과 1차적으로 학교 측하고 이제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예산을 끌어다가 이제 저거를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산이라는 게 이제 그 전년도에 짜지잖아요. 이렇게 전년도에 짜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예산 확보는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뭐 제가 와서 이제 체육관장 3월 1일 날 와서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지금 수리 그 전면 수리비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수선비만 3천만 원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체육관 측에 의하면 학교 측은 대운동장 축구장의 잔디 상태에 대한 학우들의 불편함을 알고 있었지만 올해 인조잔디의 전체적인 개보수를 위한 계획 및 예산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올해도 현재까지 충진재 보충, 인조잔디 길이 및 상태 유지에 대한 예산만 책정된 상황이므로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유지보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유지보수로 사용이 가능한 내구 연한이 6년에서 7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내구 연한 이후에는 전면 보수가 필요합니다. 전면 보수의 시점에 진입한 우리 학교 대운동장 축구장에 대해 학교 측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재환이었습니다. 이렇듯 내구 연한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부디 학교 측이 신속하고 현명한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내 카페 가격 및 메뉴 조정안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안이 왜 문제가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시되는지 김정우 기자의 취재입니다. 3월 1일부터 우리 대학 내 카페인 자연과학관 카페비, 학생회관 더휴, 전농관 카페의 음료 가격 조정이 실시됐고 이번 조정안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월 28일 우리 대학 복지회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약 1,400원에서 3,000원이었던 학생 카페의 음료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초기 조정 계획안에는 일부 메뉴의 가격 조정 공지 외에 조정의 배경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학생 카페의 메뉴 및 가격 조정안이 실시된 지 11일 만인 지난 12일이 돼서야 우리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복지위원회는 해당 조정안에 대한 설명문을 페이스북 페이지와 다음 카페를 통해 기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번 카페 메뉴 및 가격 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배경에는 첫째, 기존 교내 학생 카페 3곳의 메뉴와 가격이 동일하지 않음에 따라 재학생의 카페 이용이 특정 건물에 한정됐으며 둘째, 조정을 통해 추후 교내복지회에서 교내 카페를 행정적으로 용이하게 운영하기 위해 새 카페의 가격 및 메뉴의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정안의 정확한 내용과 설명을 추가하지 않고 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으며 복지회 측에 추가적인 전체 음료 가격 변동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교내 카페 3곳의 음료 중간값 조정안 외에 메뉴의 일괄적인 통합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진행됐던 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안으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대표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뉴의 일괄적인 통합안을 포함한 이번 가격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저희 학생 대표 측이 공지가 올라오고 나서 3일 뒤에 그 사실을 인지를 했고 인지하자마자 이제 복지회랑 자리를 만들어서 복지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면 학사 공지가 수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첨부 파일로 모든 가격표가 다 올라가도록 요청을 드렸고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교내 학생 대표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없어진 메뉴 뭐 스무디라든지 아이스 초코 등 비롯한 거에 대해서는 차후 이제 이야기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그게 현재로서는 학생복지위원회 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후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회의 의결안에 포함이 안 되었다라기보다는 사실 의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학생 대표 측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의결안이 현재 의결안 최종 의결안 업로드가 학사공지 되어 있는 게 그때 저희가 전달받은 파일 중에 있었는데 그 파일에 보시면은 일단 없어진 메뉴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없어진 아이스 초코, 생크림 초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무디 등 해서 그런 거 보시면 원가 책정할 때 저희 뭐 카페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딸기 스무디가 기존에 1,700원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 1,700원이라 원가 자체가 표기가 안 돼 있고 원가가 3,000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저희가 메뉴 통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고 사전에 파일 전달받은 게 없다 보니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의결 당시에 정보 전달이 따로 없고 그 의결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스무디의 그런 메뉴 통합, 일괄적인 메뉴 통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결이 됐는데 수정된 걸 보고 저희도 굉장히 그때
공지 상태나 그런 걸 분노해서 저희가 복지회 측에 따지러 갔었고 굉장히 복지와 긴 대화를 했었는데 일단 그래서 학생 대표 측에서 결국 복지회 측에 대해서 부족한 공지나 그때 부족했던 정보 전달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공지 수정을 이끌어냈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회 측의 운영은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재학생분들도 목소리를 내주셔서 저희 학생 대표 측이 복지회 측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일반 재학생분들도 목소리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학생복지위원회 측에 따르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내 카페 3곳의 가격 조정에 대한 설명이 일부 메뉴에 국한됐다는 문제점을 학교 복지회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전체 음료 가격 조정 결과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측이 기존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했던 게시물은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교내 카페의 전체 음료 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메뉴의 일괄적인 통합안에 대해서는 원래 전달받았던 의결안에는 첨부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으나 가격 조정안에 대한 의결 후 학교 측의 실수로 갑자기 수정된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의결 당시에는 메뉴 통합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이번 메뉴 통합안에 대한 복지회 측의 실수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복지위원회와 총학생회는 학우들에게 변동된 사안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학교 측의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내 카페 3곳의 입구에는 카페 이용 학우들을 위해 카페 메뉴 및 가격 조정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학우들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가격 조정안 공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학교 측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학생들과 소통인 것 같은데 이번 카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좀 그런 학교와 학생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 여기 휴 카페가 오른 건 몰랐는데 저기 자과관에 있는 그 카페비 갔을 때 카페비가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오른 것 같아서 거기서 보고 알았어요. 저도 페이스북에서 그 글 읽긴 했는데 정확히 얼마가 올랐다? 그냥 그런 세세한 정보가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만약에 뭐 가격 정확히 얼마 올랐는지 그런 표나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약간 사과 글 쓰듯이 장문에 글 써진 거 보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아쉽긴 했어요. 네. 이처럼 학우들은 카페의 음료 가격 조정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표지판을 통해 조정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가격 조정안의 배경과 결과에 대한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모두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카페 메뉴 및 가격 조정은 학우들에게 지속적인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은 학생 대표와 학우 전체에게 충분한 설명을 전달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학우들과 관련된 학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학우 충분한 설명을 하는 자세가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정우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총학생회 선거가 멀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 사회에 아주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안이지요. 이에 따라 지난 22일 서울시립대학교 언론사는 총학생회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윤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미디어관 312호에서 제53대 총학생회 선거후보자 톡톡선본의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톡톡선본을 비롯해 학내 언론사 및 학우들이 참여해 톡톡선본의 공약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톡톡선본은 두드리다, 소통하다, 터트리다라는 선거 슬로건 아래 여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간담회는 톡톡선본이 제시한 공약 소개, 이에 대한 질의 응답, 자유질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두드리다와 관련된 공약이 논의되었습니다. 두드리다에 대한 공약은 크게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공약과 학교 생활과 관련된 공약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공약으로 창업활동 공간의 사용체계 개선, 중앙도서관 내 취업정보 코너 신설 등이 제시되었으며 학교 생활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을 위한 자료집 제작,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자료집 제작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취창업 관련 공약 중 중앙도서관 내 취업정보 코너 신설에 대해 취업정보센터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공간적 측면에서 취창업 정보의 수요자가 많은 중앙도서관을 택했다는 데 차이가 있으며 운영 측면에서는 근무인원 배치, 취업정보 안내 및 상담을 통해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관련 자료집 제작에 대해 학과별로 학점 컷을 공개하는 것이 학과 줄 세우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염려에 학점 컷 공개는 실효성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학점만이 학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통하다와 관련된 공약이 논의되었습니다. 톡톡선본이 제시한 소통하다는 학우, 학교와의 소통이었습니다. 특히 학생 자치에 있어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함께 서울시립대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히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우와의 소통을 위한 공약으로 중앙로 학생 게시판 신설, 학생 자치활동 개선과 감사위원회 독립화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와의 소통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공간 개선 요구, 교육환경 개선 요구, 학교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의록 공개 등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공약에 대해서는 교양 및 전공 과목 확대, 학점 교류 등을 통한 수업 선택권의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소통하다와 관련된 공약 중 감사위원회 독립과 전임 강사 확충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톡톡선본은 학교와 협의할 예정이며 학교 측에서도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므로 예산 편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독립된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의로 학생자치 운영의 투명성을 들며 감사위원회 전문성보다 독립된 기관의 존재 자체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양 강의 부족과 관련해 학우들이 수강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 전임교원 확충을 위해 서울시청과 학교 측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장기적인 대책 외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타 학교와의 학점 교류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학우들이 겪는 수강 신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트리다와 관련된 공약으로는 서울시장과의 만남, 학내 행사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대동제와 톡톡선본이 준비한 축제 공약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작년 대동제에 대한 학우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하게 가되 대동제 기획단을 꾸려 톡톡만의 색이 있는 대동제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톡톡선본이 내건 공약들 중 몇몇 공약들은 이미 학교 측에서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차별점을 묻는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 내 취업정보 코너 마련에 대한 공약에서 21세기관에 위치한 취업정보센터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자료집 제작에 대한 공약에서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이트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톡톡선본은 이미 운영 중인 부분을 학교 측과 협력해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공약들로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제자리 걸음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우들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3대 총학생회 선거는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또는 기권 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떤 의견이든 투표를 통해 학우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윤희진이었습니다. US 1:1 취업 및 진로 멘토링 신청자를 3월 27일부터 모집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학예 키르기스탄 해외봉사단에 함께할 단원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 상담소를 3월 29일 2시에서 5시까지 창업세미나실에서 운영합니다. 2017년 상반기 채용에 대비한 모의직무 적성검사가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됩니다. 투표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1년간의 변화는 바로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행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변화, 그 변화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인인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3월 5째 주 JBS 헤드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